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후변화 속에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검색 데이터에서 확인하는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기후변화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들어갈 때 사실은 해외 진출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매크로적인 시장의 크기 또는 그런 세그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좀 신문에서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주로 많이 보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까지를 이해한 상태로 해외를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장표는 두 개의 컨설팅 펌이 기후변화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진짜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진짜 구매 의사결정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수를 더 시킨다거나 구매 항목을 바꾼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까지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실제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검색을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폭염 대비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일본 하면 우린 더운 나라다라는 생각하죠. 맞습니다. 덥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이 35도였어요. 그만큼 더운 나라인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 뭐 더위에 대한 이야기 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폭염이라는 단어, 즉 모쇼라고 하는 그 단어로의 검색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9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후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검색을 실제로 일본인들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본인들이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구매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실제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하나씩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냉감 속옷입니다. 냉감 속옷이라고 말을 하면 언뜻 고객의 여정,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냉감 속옷을 검색한 사람들이 이전 이후에 어떻게 검색을 쭉 해갔는지를 여정을 쭉 들여다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검색하자마자 대략 유니클로의 그 에어리즘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상한 이름이 나옵니다. 워크맨입니다. 소니의 워크맨이 아니라 작업복 전문점, 작업복 전문점 브랜드죠. 그 워크맨의 냉감 속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 일본에 보면 그 건설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입는 옷들을 파는 그런 전문점이거든요. 근데 거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름에도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쪽에 막 땀으로 범벅이 되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 사실은 또 양복 입으라 그러면 정말 말대로 그대로 양복 입고 하루 종일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확실한 기능성이 있는 냉감 속옷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검색 여정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처음은 냉감 속옷 채강 워크맨 뭐 이런 검색이 나오다가 뒤로 가면 워크맨 냉감 속옷 리뷰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구매 의사가 더 명확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실제로 그거와 함께 좀 더 들어가 보면 냉감 스프레이, 그러니까 냉감 속옷 말고도 이제 더위 대책으로 냉감 스프레이를 검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뭐냐면 냉감 스프레이를 검색한 일본인들이 그걸 검색하기 이전에 검색한 적이 있는 두세 개의 키워드, 이후에 검색했던 적이 있는 두세 개의 키워드를 다 모은 거예요. 1억 2천만 일본인이 검색한 걸 다 모았더니 한 4천여 개가 모이고요. 그걸 다시 클러스터링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감 스프레이를 얼굴이나 두피, 자동차 내부 카시트 등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기도 하고, 왜 사용하는가, 더위 대책 또는 벌레 퇴치 같은 거에 사용한다는 목적도 나오고, 어떤 아이템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도 나옵니다. 즉 저런 식으로 검색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우리 카테고리의 제품들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생각, 퍼셉션을 찍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좀 더 들어가 보면 냉감 스프레이의 검색 경로를 쭉 찾아보니까 위쪽은 뭐죠? 옷에 직접 뿌릴 수 있는 냉감 스프레이 같은 것들을 찾는 니즈가 보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기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충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죠? 무시효계라고 부르는 그 벌레 퇴치제 기능까지 있는 것들을 찾는 어떤 검색 경로가 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실제 일본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진출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쿨링 마사지입니다. 근데 이건 좀 재미있는 게 쿨링 마사지기를 검색하신 분들이 그 뒤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걸 보면 올리브영의 PB 브랜드인 필리밀리 마사지기를 찾는 검색 경로가 보입니다. 그만큼 브랜딩이 잘 되고 잘 진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밑을 보면 실제로 저 쿨링 마사지기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백엔샵이나 다이소에서 그걸 사고 싶다라는 니즈도 분명히 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엔 뭐냐면 선크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폭염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선크림이죠. 얼굴 타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선크림 역시도 아까 폭염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금 검색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크림 중에서 무엇이 가장 사람들에게 요즘 핫한가를 보는 방법입니다. 검색 볼륨이 크면 핫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 갑자기 늘어난 게 뭐냐. 검색 볼륨이 제일 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지난 2, 3개월 동안 갑자기 늘어난 게 뭔지를 들여다보는 게 무엇이 핫해지는지를 보는 방법인데요. 그런 형태로 리스닝 마인드 안에서 필터를 걸어서 보니까 비올의 선크림 휘핑과 아네사 선크림 포켓몬, 커비 선크림 같은 선크림들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국가로 들어가든지 그 국가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가 제일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봐가지고는 그 마켓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거든요. 언제나 중간, 미들 테일의 키워드에서 급작스럽게 늘고 있는 애들을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좋은 힌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크림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붙여서 검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관 키워드를 묶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기능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잘 안 타도록 막아주는 이라는 게 제일 많지만 실제로는 뭐가 제일 많냐면 자외선 흡수제를 사용하지 않은 선크림을 찾는 니즈가 큽니다. 이거 사실 왜 그런지 아시죠? 호르몬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걔가 열감을 만들어서 실제로 피부 트러블을 만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선 자외선 흡수제를 사용하지 않는 선크림을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데 그게 논케미칼이라는 단어와 붙어서 나온 것들을 합하면 가장 높은 기능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저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일본 브랜드가 바로 뭐냐면 지금 BY365라는 선크림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해진 선크림인데요. 이 선크림의 그 검색 경로를 보시면 지금 1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1년 전에 보시면 실제로 자외선 흡수제, 그러니까 론칭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들이 저 기능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자외선 흡수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찾는 트렌드에 맞게 되면서부터 검색 경로가 굉장히 바뀌어버립니다. 실제로 저 과정에 있어서 특정 유튜버가 바이365가 자외선 흡수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던 게 크게 화제가 되면서 저런 식의 검색 경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일단 뭐 맞고 싶었지만 이미 뚫려서 얼굴이 까맣게 됐다, 화상을 입었다라는 상태가 되면 뭘 사용할까라고 봤을 때 그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광 화상 후 스킨케어라고 하는 검색어를 한 뒤에는 어떤 검색을 하는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일단 마스크팩을 찾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바르는 소비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실제로 아픔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는 그 경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보지 않고 유통 경로, 시장 크기 이런 것들만 보기 십상인데 이미 검색 데이터가 여러분들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경로를 보신다면 실제로 들어가시기 전에 국내 고객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현지 시장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역시 그 더우니까 뭔가 먹어서 해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수분이나 염분이 모자란 걸 채우고 싶다, 또는
뭐 힘이 빠졌는데 힘을 좀 보충하고 싶다, 뭐 이런 니즈 때문에 뭘 먹으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들은 어떤 음료를 찾고 있는지를 보시면 토마스 주스나 루이보스티, 허브티 같은 것도 찾지만 간단하게 젤리 유형의 어떤 것들을 찾는 거예요. 왜 젤리를 찾을까요? 휴대성이 되게 좋기 때문이죠. 먹기 쉽고 보관하기 쉽고 들고 다니기 쉽기 때문에 젤리를 찾는 거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그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클러스터 중에 하나를 보면 열사병 대책으로 젤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보면 두 개의 페르소나가 나오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열사병 예방에 민감한 부모, 자녀를 둔 보호자, 그 다음에 노인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 노인을 돌보는 사람.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아이들이 너무 더운데 학교 갔다 오는 도중에 열사병 걸리지 않도록 젤리를 쥐어 보낸다든지, 어머님이나 아버님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상시 드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저걸 채워놓기 위해서 저런 젤리들을 준비하는 건데, 저걸 보시면 대표적으로 어른들, 노인네들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어머님,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젤리와 그다음 포켓몬이 들어간 아이들을 위한 젤리 같은 게 실제로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시면,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젤리 열사병 대책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 경로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그 산화라는 종합건설 업체가 만든 스틱형 젤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름에 공사 현장에서 긴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건설회사가 아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틱형 염분 젤리를 만든 거고요. 실제로 저렇게 스틱형 같은 게 필요한 이유가 명확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검색하는 걸 보면 저 회사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걸 찾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열사병 해결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될까, 뭐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뭐 오이, 식초, 김치, 뭐 오크라, 뭐 다양한 스테미너 요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세그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간에 열사병 대책 김치 요리라고 하는 세그먼트입니다. 일본인들에겐 여전히 김치가 뭔가 스태미나를 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저런 김치 효과, 열사병 식사 회복 레시피 같은 저런 구체적인 키워드로 김치를 섭취하는 게 열사병을 이겨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들을 담고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 해외 시장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폭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소비자들은 당장 내가 처한 문제, 예를 들면 열사병이라든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검색을 하지만 막연하게라도 두려움 때문에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제품이나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실 때 그 국가의 소비자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검색 데이터 안에서 찾아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품들을 가지고 그 시장에 진출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오늘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일단은 일본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 바로 앞에 리스닝 마인드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브랜드나 관련된 카테고리로 일본 시장을 들여다보실 수 있고요. 다만 방금 전에 보셨던 데이터들이 다소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저는 데이터 분석이 어려울 수 있어서 아예 얘를 챗GPT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은 자연어로 그냥 질문을 던지시면 GPT가 알아서 데이터를 끌어다가, 검색 데이터를 끌어다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데이터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셔서 쉬시는 시간에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단, 제가 오늘 보여드리면서 사실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것들이 다 전달 못 드려서 리포트를 아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그 안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데이터들의 백업 데이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놨으니까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